6째 주 수업에서는 오늘 머신러닝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링이 무엇인지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의 이제 원리, 용어, 개발 방법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머신러닝 서비스를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대해서 이렇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쵸? 맨 처음에 이게 데이터 수집 처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실습한 예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비행 이미지 다운로드를 이용해 가지고 포메라니안, 푸들, 그 다음에 시츄 이런 강아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었죠.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처리하는 거, 그 사진 중에서 이상한 사진들 골라내고 없애고 이런 것들까지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수집 처리는 일단 이후 작업에서는 어떤 분류 작업을 할지 일단 계획을 한 다음에 그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개발, 요거는 뭐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이제 눈으로 골랐던 포메라니안 사진, 푸들 사진, 시츄 사진 이런 거를 머신이, 기계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고르게끔 만들겠다 하는 게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분류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머신을 학습시키는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개발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결과가 뭐냐면은 요 데이터 수집의 결과인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 거죠. 모델이 결과고요. 우리 그래서 이 결과 파일,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 개발할 때 그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에 가가지고 모델.json 이런 결과 파일들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한 결과 파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우리의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개발의 그 단계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함. 그래서 모델 개발된 모델 결과 파일이 나오는 게 이제 모델 개발의 이제 결과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이 결과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가 있죠. 우리가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이 모델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 포메리안 강아지 이미지가 오면은 이 모델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이 모델이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얘는 포메라니안이다, 이런, 아니면은 푸들이다, 또는 이제 OR 푸들이다, 이런 식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구축하는 단계였죠. 우리가 이거는 서비스 구축은 무엇으로 했나요? 서비스 구축은 우리가 GitHub 페이지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해가지고 거기에 모델 파일도 올리고 그 index.html 파일도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웹 브라우저로 이제 자기 PC에서 접속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서비스 웹 페이지를 이제 돌려주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모델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었죠.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수집부터 해가지고 머신러닝 모델도 개발하고 서비스까지 개발해보는 이 머신러닝 서비스의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태까지 실습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는 그 사이트를 써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 개발했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오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 네. 그래서 일단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가,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머신러닝 모델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고 데이터로 이제 보고 이미지, 강아지 이미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얘는 포메라니안이다, 얘는 푸들이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고 판단해내는 과정을 기계가 자동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예. 그래서 머신러닝이 어떻게 이제 가능한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데이터만 보고 우리가 이 분류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제 그 원리는 무엇이냐? 머신러닝 모델 동작하는 원리는 데이터에 이제 우리가 특성과 레이블이라는 것이 있죠.
특성은 어떻게 되면은 관측된 값이고 레이블은 어떻게 보면 정답,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 정답 레이블과 특성 사이에 있는 패턴을 이제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머신러닝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키 몸무게 발 사이즈의 이런 데이터, 특성 데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키 몸무게 발 사이즈, 그리고 성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예측하고 싶다고 할 때 머신이 어떻게 이제 이걸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특성 데이터와 요 특성 데이터를 보고 이제 레이블을 맞추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 특성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 가운데 어떤 그 패턴을 머신러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패턴을 학습하는 게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원리입니다. 예. 여기 이런 이제 키 몸무게 발 사이즈 데이터는 제가 이제 뭐 따로 이제 어떤 의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긁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게 패턴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이제 뭐 기계적으로 그냥 패턴을 보는 겁니다. 특성 데이터 봤을 때 여기 1, 2, 3번호 이제 사람은 이제 여자고 4, 5, 6번 남자인데 키 몸무게 발 사이즈 특성과 이제 성별 데이터 간에 어떤 패턴이 있나 보니까 키는 여기 보면은 167 이하면은 여자의 확률이 높고 167 이상이면 남자의 확률이 높네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이런 패턴이 있는 겁니다. 특성과 레이블 사이에 어떤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기계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167 이하를 여자로 분류하자 이러면 165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여자겠다 이렇게 기계가 이제 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성 데이터와 이제 레이블 데이터에 있는 그 패턴을 이제 기계가 이제 그 어떤 모델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가 이제 나중에 이런 그 새로운 데이터가 와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이런 패턴을 학습하는, 머신이 학습한다, 패턴을 학습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머신이 어떤 패턴을 학습하냐, 특성과 레이블 사이에 있는 패턴을 학습하는 러닝이다 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60kg 이하면은 여자고 60kg 이상이면 남자의 확률이 높겠네. 또 발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250 이하면은 여자이고 250 이상이면 남자의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그냥 확률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적으로 이렇게 그 패턴을 학습하여서 머신러닝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예제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는 어떠냐? 이미지 데이터는 이게 특성이겠죠. 각각의 이제 있는 여기 픽셀들에 대한 뭐 블랙, 화이트 이런 그 밸류들, RGB라고 하죠. 이제 레드 밸류가 얼마고, 이제 그린 밸류가 얼마고, 블루 밸류가 얼마인지 이런 밸류, 각각 픽셀마다 밸류들에 대한 그 특성들의 값을 이제 봐가지고 그 이미지의 어떤 패턴을 인식을 해서 레이블과의 그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에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포메라니안 보니까 귀가 좀 약간 뾰족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뾰족한 특성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뾰족한 이미지상에서 뾰족한 귀를 갖고 있으면 포메라니안 확률이 높고 좀 약간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처진 귀를 가지고 있으면은 푸들 확률이 높다. 또는 이제 털이 좀 이렇게 복슬복슬 뾰족하게 복슬복슬하게 돼 있으면은 포메라니안 확률이 높고 털이 이렇게 둥글둥글 이제 하게 돼 있으면은 푸들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패턴 특성과 이제 레이블의 어떤 패턴을 이렇게 머신이 자동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이제 머신러닝이 동작하게 된다. 이런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건 결국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패턴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결국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 이제 모델에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머신러닝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알고리즘 또는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있고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뭐냐?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뭐 CNN, 뭐 RNN,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 또는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패턴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키, 몸무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발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대한 어떤
패턴을 이렇게 인식하고자 할 때 이 패턴을 이렇게 인식하는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나는 이 알고리즘을 써서 예측을 할래, 이 패턴을 인식을 할래, 또는 다른 알고리즘을 써서 패턴을 학습할래,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해 놓은 그 역사들이 쭉 있는데, 그런 그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 또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머신러닝의 이제 보면은 어떤 선택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알고리즘별로 그 사용자가 이제 선택해 주어야 하는 특정한 설정 값들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뭐 제가 나중에 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디시전 트리에 뭐 디시전 트리 이렇게 트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방법이죠. 거기에 이제 트리 뎁스, 깊이가 얼마나 깊어질 것인가에 대한 뭐 설정 값이라든가, 랜덤 포레스트는 이런 트리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이죠. 그 트리를 몇 개 만들 것인가, 뭐 1000개 만들 것인가, 500개 만들 것인가, 이런 개수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이제 이 실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 값들이 있거든요. 이런 값들. MLP, 그러니까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히든 레이어 이제 몇 층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각 히든 레이어 층에는 몇 개의 이제 히든 노드가 있을 것인가, 이런 개수들, 이런 구조와 특히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에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값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값은 뭐냐면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구조가 딱 정해지면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브랜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갈라질지, 이런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질지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모델이 자동적으로 학습하는 값이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알고리즘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선택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선택됐을 때 모델은 이제 데이터만 있으면은 파라미터를 이제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그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 이제 그 분할되는 그 노드들의 어떤 값들, 조건들, 그다음에 트리가 이제 생성되는 트리들, 그다음에 MLP의 뭐 웨이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이제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라는 것이 있죠. 예, 디시전 트리는 이제 이게 지금 아이리스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는 그 꽃잎에 이제 뭐 이렇게 생긴 꽃잎과 이렇게 생긴 뭐 꽃의 품종, 그다음에 더 긴 이렇게 품종,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어떤 길이들, 너비들을 가지고, 너비 값을 가지고 이제 그 꽃의 이제 품종을 이제 결정하는 게 아이리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페탈, 그 다음에 뭐 페탈 랭스, 그러니까 페탈 길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페탈 말고 세팔 길이도 있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길이와 이제 너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이게 어떤 꽃이 어떤 품종인지, 뭐 벌지닉한지, 그 다음에 벌시컬러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세토사,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품종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인데, 뭐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는 예전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로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그래서 X는 지금 그 아까 어떤 페탈 랭스, 그다음에 페탈 위스, 그다음에 페탈 그다음에 세팔 랭스, 세팔 위스도 있나요? 여기 세팔 위스가 있나? 이게 세 가지네요. 세팔 랭스까지. 예. 이렇게 세 종류 데이터 가지고, 세 종류의 피처 가지고 Y 클래스 세토산지 아니면은 벌시컬러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벌지닉한지, 뭐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이제 예측하는 게 이제 그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이제 이거를 디시전 트리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모델로 그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결정 트리 모델을 이제 골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결정 트리 할 때 보시면은 지정해줘야 하이퍼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뭐 크라이테리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플리터,
그다음에 맥스 뎁스 이런 거는 이제 트리가 얼마나 깊어질지에 대한 설정 값이고요. 그다음에 맥스 샘플 스플릿 뭐 맥스 샘플 리프 그러니까 마지막에 리프가 하나여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이 설정 값들은 그래서 이렇게 는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디폴트 값이죠. 이제 기본값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사용자가 실제로 기본 값을 쓸 건지 아무튼 값들을 설정해 줘야 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트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갈 때 설정된 그 제한되는 구조들에 대한 설정 값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뭐냐? 결국 이제 이렇게 분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디시전 트리는 이제 페탈 랭스가 2.45 이하면은 세토사로 이제 결정해라. 그다음 페탈 랭스가 2.45 이상일 때는 또 페탈 위스를 봐가지고 또 이제 좌우로 가고 페탈 랭스를 또 봐서 이렇게 쭉 가서 별식 컬러로 이렇게 결정해라. 이런 식의 최종 리프들인데요. 리프에 도달하는 이 분기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결정 트리 방법인데, 이 결정 트리 방법에서 각각의 이제 그 노드들, 분기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떻게 분기해 나갈지 조건들을 이제 학습하는 게 이제 분기 조건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봤더니 페탈랭스가 2.45 이하일 때는 거의 세토사더라. 이러면 이제 자동으로 분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fit이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 순간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알고리즘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분기 조건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라미터는 어떤 특징이냐? 결국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된다. 의해 학습되는 어떤 설정 값이고요. 모델의 값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사용자가 지정해 줘야 되는 설정 값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은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그 데이터에 있는 어떤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학습을 하는 레이블과 그 다음에 피처의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레이블을 프레디션하는 그 어떤 조건을 학습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그렇게 피처와 이제 레이블의 어떤 상관관계 패턴을 학습할 때 학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이제 개발된 것이 있고, 결정 트리 기법, MLP 기법, 아까 딥러닝 아까 전에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딥러닝 기법,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기법, 기본적으로 SVM 여러 모델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런 알고리즘들은 각각의 그 구조에 대한 어떤 사용자가 결정해줘야 되는 구조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있고, 그렇게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가 결정이 됐을 때 데이터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특성과 이제 레이블과의 관계 패턴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조건식을 만들어내는 그 설정되는 파라미터 값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두 번째도 한번 보면요. MLP라는 모델, 이거는 이제 그 신경망, 딥러닝 신경망의 이제 한 종류죠. 모두 다 이제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통 MLP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X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Y로 이제 결국 예측을 하는 건데, 요 층을 몇 개 쌓을지, 그 다음에 각각 층에는 이게 히든 레이어죠. 히든 노드가 몇 개가 들어갈지, 이런 어떤 구조에 대한 정보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렇게 로딩을 해가서 X랑 Y, 이거는 피처들의 데이터고 Y는 레이블에 대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나중에 X와 Y를 넣고 이제 fit을 이렇게 하는데, fit을 해가지고 트레이닝,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학습하기 전에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구조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피처들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 데이터를 예측하는 어떤 분류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먼저 어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할 건지, 어떤 모델을 써가지고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모델이 이제 구조에 대한
설정 값들이 있거든요. 그 설정 값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fit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트레이닝을 학습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가중치들은 학습을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 알고리즘을 선택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이 이제 갖고 있는 구조나 이런 설정 값들을 선택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은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넣어서 너 학습해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학습해 나가면서 파라미터를 학습해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데이터 이렇게 로딩을 하고, 요 모델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는 모델을 이제 결정을 해주고, 모델에 대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fit이라는 함수를 이제 돌리면서 x, y 그 데이터를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조건들, 내부에 이제 있는 패턴에 대한 조건들은 여기서 알아서 학습하게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이 어떤 모델을 쓸지, 그 다음에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총 크게 이제 두 단계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모델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을 해주면은, 모델은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나가면서 어떤 최종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개발 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잘 선택을 해주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선택해주면은 이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는 이제 트레이닝은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머신러닝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머신러닝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기본값 위주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제 MLP나 이제 CNN 같은 이제 그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NN에서 특히 이제 뭐 VGG나 이제 레스넷 같은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들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해 온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기본값 위주의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것도 좀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 개의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생성을 해놓고, 네, 데이터에 기반해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이제 검증 데이터셋인데요. 이 검증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할 때 있어서 여러 개의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검증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해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보인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방향 홀드아웃 방법이라든가 이제 K겹 교차 검증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 요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더 드리고자 이제 하고요. 요 내용들은 중요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델과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자가 선택해 주면은 이제 모델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패턴을 학습해 나간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굳이 이제 막 조정해 주지 않아도 모델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면은 모델이 이제 학습 데이터를 기반해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특성과 레이블 사이에 패턴을 학습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 뭐 몇 가지 그 디시전 트리라는 모델과 그 다음 디시전 트리에 이제 어떤 설정 값들을 이제 정해주면은 데이터를 이제 딱 주면은 아까 CLF.fit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주면은 x와 y를 이렇게 주면은 요 아까 페탈 랭스가 뭐 이렇게 뭐 2.45 미치면은 얘는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세코타인가요? 세코타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다음에 또 학습해나 보다면 여기서 또 분기를 하면 또 좋겠네, 어쩌고 분기를 또 만들고 또 여기서 분기를 또 해야겠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패턴을 이제 학습해 나가는 게 이제 요 모델에 의한 데이터 기반의 패턴 학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는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델 어떻게 이제 모델링을 할지 모델 알고리즘을 골라줘야 되고요. 그 모델 알고리즘을 고른 다음에 모델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구조에 대한 설정 값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설정 값,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그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학습해 나가는 게 이제 모델의 이제 데이터 기반 학습 부분입니다. 이건 지정, 그러니까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델 지정. 이렇게 3단계가 있는 거예요. 모델을 지정해주고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지정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모델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해 나간다 자동으로. 아시겠죠? 이제 전체 큰 흐름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실습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요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나이브 베이지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은 머신러닝 모델의 원리 뭐냐? 아까 전에 이렇게 특성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가 있으면은 두 사이에 이제 있는 관계, 패턴을 어떤 이렇게 조건과 파라미터 조건을 이렇게 잘 조정을 해가면서 학습해 나가는 게 머신러닝이다. 머신러닝 모델링의 용어가 그래서 뭐냐? 모델 어떤 이제 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패턴을 학습해 나갈지가 이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의 이제 구조 정보들, 뭐 아까 전 디시전 트리 같은 거는 그 트리의 뎁스, 트리의 길이들 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는 뭐냐? 파라미터는 이제 그 우리 그 실제로 이 특성 정보와 이제 레이블 정보의 어떤 그 연관성의 패턴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한 어떤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잘 조정을 하면은 우리가 조건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 아까 전에 패턴 몇 개 봤죠. 이제 뭐 키가 얼마 이상이거나 뭐 컬미가 얼마 이하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파라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 학습되는 부분. 그래서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선택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파라미터는 이제 모델이 학습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조정해 나가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서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실습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